난 중국 국민 배우인데 한국인들 왜 이래? 나를 모른다고? 제정신이야? 중국에서 왕 취급받는 나 몰라? 여기 중국 국민 사랑 배우로 인정받는 한 배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이벤트 매니저가 중국 배우의 경호와 방문 행사를 관리하러 함께 한국을 방문하였다는데요. 한국인들의 개무시에 중국 배우가 엄청난 일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1초만 주셔서 행운을 부르는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의 습한 공기가 저를 강하게 감싸 안았어요. 제 이름은 에밀리 쿠퍼예요. 저는 미국에서 온 이벤트 매니저고 지금 제 동료 한나와 함께 큰 이벤트를 관리하러 한국에 왔어요. 우리가 맡은 일은 중국의 엄청 유명한 배우 메이리의 방문을 담당하는 거예요. 공항을 걸어가면서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이번이 한국에 처음 오는 거라서 모든 게 완벽하게 진행되길 바랐거든요. 해나를 보니 저랑 같은 마음인 것 같더라고요. 준비됐어? 제가 물어봤어요. 해나는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고쳐매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나처럼 준비됐지. 이번 건 엄청 클 거야, 에밀리. 저도 동의했어요. 메이리는 그냥 유명인이 아니거든요. 중국에서 사람들은 그녀를 국민 여신이라고 불러요. 모두가 그녀를 사랑해요. 우리가 이번 여행을 계획할 때 정말 빡빡한 일정표를 짰거든요. 인터뷰도 하고 팬들도 만나고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할 예정이에요. 그 모든 걸 매끄럽게 진행하는 게 제 일이죠. 도착 구역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머릿속으로 계획을 다시 되짚어 봤어요. 메이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팬들도 기자들도 어쩌면 현지 유명인들까지요. 다른 나라에서 그녀가 도착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늘 난리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외치고 피켓을 흔들고 그녀에게 가까이 가려고 애쓰고요. 그런 혼란 속에서 메이리를 안전하게 그리고 시간에 맞춰 움직이게 하는 게 제 역할이에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시계를 확인했어요. 메이리가 탄 비행기가 곧 착륙할 예정이었거든요. 사람들 좀 확인해보자 제가 한나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공항의 공공구역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소음, 사람들로 가득한 풍경, 그리고 큰 스타가 도착할 때 항상 따라오는 그 열기를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다가갈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조용한 거예요. 해나를 보면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우리가 잘못된 곳에 온 거 아니야? 하지만 아니었어요. 이곳이 분명 메이리가 나올 곳이 맞았어요. 우리는 모든 걸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다 맞았어요. 시간도 장소도 틀리지 않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주위를 둘러보니 우리가 예상했던 인파 대신 카메라를 든 작은 무리가 보였어요. 그들은 아마 중국 기자들 같았어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고작 5명이나 6명쯤 되어 보였고 메이리의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건 우리가 계획했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메이리가 팀과 함께 문을 통과해 나타났거든요. 사진에서 봤던 그대로 정말 아름다웠어요. 세련된 옷을 입고 큰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가 주위를 둘러보자 미소가 점점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메이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예상보다 적은 인파에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천천히 움직이면서 그곳에 있는 몇몇 팬들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고 사인도 해주고 사진도 찍어줬어요. 그녀의 매니저는 좀 짜증난 얼굴로 그녀를 재촉했지만 메이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녀가 소수의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가 최대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실망한 표정은 숨길 수가 없었죠. 이건 분명히 그녀도 예상했던 상황이 아니었어요. 해나가 제 옆으로 가까이 오더니 속삭였어요. 어떻게 된 거야? 사람들이 수백 명은 있을 줄 알았는데. 저는 머리를 흔들며 뭐라 말할지 몰랐어요. 나도 모르겠어. 저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말도 안 돼. 메이리가 팬들과의 인사를 마치고 우리 쪽으로 걸어오자 저는 최대한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가득했죠. 이건 우리의 여행 시작에 좋은 신호가 아니었어요. 전혀요. 저는 메이리와 그녀의 팀에게 제 소개를 하면서 모든 게 평범한 것처럼 행동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분위기 속의 감도는 긴장감은 느껴지더라고요. 메이리의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고
매니저는 화가 난 표정을 감추지 않았어요. 차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왜 메이리의 도착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큰 이벤트가 아니었던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였어요. 이 여행이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어질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멀리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무슨 일이 있든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리고 이건 그저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번 한 주는 메이리에게도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가 유명세와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있던 모든 것에 변화를 가져다줄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깔끔한 검은색 차 뒷자리에 앉아 몸을 불편하게 꼬았어요. 차 안에 흐르는 긴장감이 정말 대단해요. 마치 칼로 자를 수 있을 만큼 짙은 느낌이에요.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길인데 모든 게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전혀요. 옆에 앉은 사람은 우리가 여기 온 이유인 중국 슈퍼스타 메일이에요. 그녀는 최대한 침착해 보이려고 하는데 그 눈에 실망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메이리는 디자이너 가방을 톡톡톡 두드리며 초조한 기색을 숨기지 못해요. 그 소리가 저를 점점 미치게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이해하니까요. 그녀는 팬들의 환호와 플래시 세례를 기대했을 텐데 현실은 거의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이해가 안 되네요. 메이리의 경호원 중 한 명이 갑자기 말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 안이 워낙 조용하다 보니 크게 들렸어요. 그녀는 중국에서 엄청난 스타예요. 프랑스 출신의 홍보 담당 피에르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는 신중하게 말을 고르는 게 눈에 보였어요. 한 나라에서의 명성이 항상 세계적으로 이어지진 않아요. 피에르가 말했어요. 그의 프랑스식 억양 때문에 그 말이 더 고급스럽게 들렸어요. 아, 이제 시작이군요. 차 안은 금세 아수라장이 됐어요. 메이리의 중국 스태프들이 한꺼번에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제가 중국어를 못 알아들어도 그 톤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은 화가 나고 방어적이었어요. 메이리는 국제적인 스타예요. 누군가 영어로 외쳤어요. 모두가 그녀를 알아야 해요. 저는 동료인 한나와 눈을 마주쳤어요. 그녀도 저처럼 불편해 보였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게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이벤트를 관리하러 온 건데 지금 이 상황은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들의 싸움을 무시하려 애쓰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높은 빌딩들과 화려한 간판들이 휙휙 지나갔어요. 이번이 한국에 온 첫 번째 여행인데 좀 즐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이 난장판을 수습해야 할지 그것만 떠오르더라고요. 차가 갑자기 급하게 꺾이면서 저는 현실로 돌아왔어요. 메이리는 휴대폰을 꽉 쥔 채 화가 난 듯 스크롤을 하고 있었어요. 몰래 고개를 돌려보니 그녀가 소셜미디어를 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도착에 대한 포스트가 거의 없었어요. 제 속이 울렁거렸어요. 정말 큰일이에요. 인터뷰라도 좀 잡아볼까요? 제가 희망적인 목소리로 제안했어요. 메이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알리면 어떨까요? 피에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회의적인 표정이었어요. 해볼 순 있죠. 하지만 이렇게 촉박하게. 그의 말은 메이리의 매니저가 급하게 중국어로 말을 쏟아내면서 흐려졌어요. 메이리도 날카롭게 대답했어요. 제가 중국어를 몰라도 그녀가 기분이 안 좋다는 건 확실했어요. 그 이후에 차 안 분위기는 어색한 침묵과 작은 말다툼의 연속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쯤 제 머리는 지끈거리고 있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차가운 서울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조금은 나아졌지만 충분하진 않았어요. 호텔은 꽤나 고급스러웠어요. 반짝이는 대리석과 번쩍이는 샹들리에가 있었지만 그조차도 메이리의 기분을 달래주진 못했어요. 그녀는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로비를 지나갔어요. 직원들이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그녀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어요. 우리가 방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어떻게 단순한 홍보 투어가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뉴욕에서 했던 브리핑이 떠올랐어요. 메이리는 중국의 연인입니다. 그들이 말했었어요. 엄청난 인파와 많은 언론의 주목을 기대하세요. 이제 그 말이 농담처럼 들려요. 엘리베이터가 딩소리를 내며 도착했고 우리는 하나둘씩 들어갔어요. 메이리는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돌아봤어요. 그 순간 그녀의 가면이 잠깐 벗겨졌고 그녀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보였어요. 사람들이 저를 알 줄 알았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스위트룸으로 들어가면서 일행과 함께 사라졌어요.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한나가 제 팔을 살짝 만졌어요. 가요, 그녀가 말했어요. 좀 쉬죠. 내일은 새로운 날이니까요. 방으로 가는 길에 저는 내일이 더 나아질 거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화적 충돌은 시작일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처지에 놓였어요. 침대에 몸을 던지며 천장을 바라봤어요.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우리의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했어요. 잠이 들기 직전까지 제 머릿속에는 같은 생각만 계속 맴돌았어요.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메이리의 첫 번째 사진 촬영이 있어서 긴장된 마음으로 일찍 일어났어요. 촬영 장소는 서울의 아름다운 곳이었고 어제 공항에서의 실망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길 바랐어요.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섰어요. 호텔 로비에서 메이리를 만났는데 그녀는 반짝이는 파란 드레스를 입고 정말 눈부시게 예뻤어요. 메이크업도 완벽했고 머리는 부드럽게 웨이브로 스타일링되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녀의 눈에서는 걱정이 엿보였어요. 자꾸만 드레스를 만지작거리며 지나가는 유리나 반짝이는 곳마다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더라고요. 정말 예뻐요.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녀는 별로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촬영 장소에 도착하니 벚꽃이 활짝 핀 아름다운 공원이었어요. 공기 중에는 분홍색 꽃잎들이 흩날리며 모든 것이 마법처럼 보였어요. 사진 촬영팀은 이미 조명을 설치하고 카메라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셋이 걸어가던 중에 관광객들이 근처에 있는 걸 봤어요. 그들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흥분한 듯 속삭였어요. 메이리도 그들을 보더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바로 이런 관심을 원했었거든요. 그 관광객들은 3명의 여자와 2명의 남자였는데 모두 얼굴에 큰 미소를 띠고 휴대폰을 들고 다가왔어요. 메이리는 자세를 바로잡고 유명인다운 미소를 지었어요. 오마이갓. 그중 한 여자가 영어로 말했어요. 혹시 한국 배우인가요? 순간 속이 철렁했어요. 아, 이건 좀 안 좋은 상황이 될 것 같았어요. 메이리의 미소가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그녀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빠르게 눈을 깜빡였어요. 마치 그녀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 한국인이 아니에요. 메이리가 천천히 그러나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어요. 저는 중국 사람이에요. 나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관광객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한 남자가 말했어요. 혹시 K-드라마에 나오는 배우인 줄 알았어요. 정말 화려해 보이셔서요. 메이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저 K-드라마에 안 나와요. 그녀가 쏘아붙였어요. 저는 메이리예요. 중국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중국에서는 다 저를 알아본다고요. 관광객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한 발짝 물러섰어요. 촬영 준비를 하던 한국 스태프들도 그 상황을 보고 일손을 멈추고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한 여자가 다시 말했어요. 기분 상하게 할 의도는 없었어요. 정말 아름다우셔서 그만. 하지만 메이리는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그녀는 뒤돌아 화장 텐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지나치며 제 옆을 스치는데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힌 게 보였어요. 저는 어쩔 줄 몰랐어요. 그녀를 따라가야 할지, 관광객들에게 사과해야 할지,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상황이 망가져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관광객들은 계속 미안하다고 중얼거리며 서둘러 자리를 떠났어요. 한국 스태프들도 조용히 서로 속삭이며 디바나 무례하다 같은 말을 나누는 게 들렸어요. 잠시 후 큰 숨을 내쉬고 화장 텐트로 향했어요. 메이리는 의자에 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어요. 그녀의 어깨가 조용히 떨리고 있었어요. 메이리?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괜찮아요? 그녀가 얼굴을 들었는데 마스카라가 번져 있었어요. 어떻게 나를 모를 수가 있죠?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저는 스타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아무도 저를 몰라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그녀가 얼마나 속상할지 이해가 됐어요. 어디서나 알아보는 사람이 되었다가 갑자기 그냥 무리 속 한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라마다 유명세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당신이 재능 없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여기서 당신을 알릴 기회가 생긴 것뿐이에요.
메이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이미 저를 알아보길 원했어요. 중국에서처럼 여기서도 유명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녀 옆에 앉아 휴지를 건넸어요. 저도 실망스러울 수 있다는 거 알아요, 말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첫인상을 새롭게 보여줄 기회가 생긴 거예요. 여기서도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당신이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선입견 없이요. 그녀는 눈가를 조심스럽게 닦으며 마스카라가 더 번지지 않도록 신경 쓰고 있었어요. 그렇겠죠. 그녀가 말했지만 그다지 확신은 없어 보였어요. 그때 프랑스인 홍보 컨설턴트 피에르가 텐트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다 괜찮나요? 그가 물었어요. 촬영 준비가 끝났어요. 메이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일어났어요. 저 준비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더 힘이 있었지만 눈에서는 아직도 상처받은 감정이 엿보였어요. 셋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오늘 이후의 일정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어요. 메이리가 이번 일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실망감이 모든 걸 덮어버리게 될까요? 벚꽃잎은 계속해서 저희 주변으로 떨어졌어요. 아름답고 섬세했죠. 저는 메이리도 여기서 자신만의 꽃을 피울 수 있기를 바랐어요. 그녀가 기대했던 방식이 아니더라도요. 며칠 동안 메이리의 좌절감이 점점 커지는 걸 봤어요. 마치 풍선이 서서히 바람 빠지는 것처럼요. 예전에는 밝고 자신감 넘치던 그녀의 미소가 이제는 억지로 웃는 것 같았고 쉽게 부서질 것처럼 보였어요. 그녀는 인정받지 못하는 게 마치 나무 속을 파먹는 흰개미처럼 점점 그녀를 갉아먹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서울의 번화한 쇼핑가를 걷고 있을 때였어요. 메이리가 갑자기 우리 그룹에서 떨어져 나가더니 한 무리의 젊은 여성들에게 다가갔어요. 그 여성들은 아무 생각 없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곧 닥쳐올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 누군지 아세요? 메이리가 높고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성들은 그녀를 보면서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고 고개를 저으며 한국어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메이리의 표정이 금세 무너졌어요. 마치 불이 꺼지는 걸 보는 것 같았어요. 저 중국에서 유명해요.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며 주장했어요. 저 메일이에요. 어떻게 저를 모를 수 있어요? 여성들은 불편해 보였어요. 서로 눈치를 보다가 저와 우리 팀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저는 메이리를 말리고 싶었지만 몸이 굳어버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마치 느리게 진행되는 사고를 지켜보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그 여성 중 한 명이 친절하게 말하려는 듯, 아, 배우세요? 그거 참 멋지네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어요. 메이리의 눈이 화가 나서 번쩍였어요. 멋지다고요? 저 그냥 멋진 게 아니에요. 저는 슈퍼스타예요. 그녀는 거의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더 몰리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냈어요. 메일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팔을 만지며 말했어요. 우리 가야 해요. 곧 인터뷰 있잖아요. 기억나요? 하지만 메이리는 저를 뿌리쳤어요. 이미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이제 그녀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지나가던 한 남자에게 다가가 거의 그의 팔을 잡듯이 말했어요. 당신, 저 누군지 아세요? 그 남자는 깜짝 놀라면서 팔을 뺐고 한국어로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메이리는 여전히 팔을 뻗은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저는 연민과 부끄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우리가 계획한 화려한 해외 투어가 아니라 그저 공개적인 붕괴처럼 보였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메이리의 화는 점점 슬픔으로 바뀌었어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걸었어요. 저는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누군가에게 그들의 유명세가 생각보다 멀리 가지 않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날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공원에서 사진 촬영을 하던 중 메이리는 계속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데 신경을 쓰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 무리가 보일 때마다 그녀의 눈에 희망이 반짝였어요. 누군가 그녀를 알아봐주길 기다리면서 잠깐씩 멈췄지만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않았어요. 그녀가 받는 타격이 눈에 보였어요. 그녀의 포즈는 점점 어색해졌고 미소도 억지스러워졌어요. 사진작가인 나이 든 남자분이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농담도 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쉬는 시간에 저는 메이리가 매니저와 빠른 중국어로 대화하는 걸 엿들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잘 몰랐지만 그녀가 화가 난 건 분명했어요. 왜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냐며 따지고 있었거든요.
매니저는 조그맣고 긴장한 모습으로 고개를 저으며 여기는 달라요. 라고 영어로 말했어요. 저를 한번 힐끔 보더니 우리 좀 더 인내심을 가져야 해요. 라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인내심은 메이리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점점 더 절박하게 인정을 받으려 했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냥 평범한 행사에 갈 때조차도 그렇게 입었어요. 그리고 공공장소에서는 일부러 크게 말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려 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건 힘들었어요. 우리가 처음 도착했을 때 그녀는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는지 기억나거든요. 자신의 스타파워의 확신이 가득 찼던 그녀가 이제는 제 눈앞에서 그 자신감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결국 어느 저녁 식사 후 돌아오는 길에 일이 터졌어요. 관광객 무리가 우리를 지나가며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메이리를 가리키며 친구들에게 뭔가 말했어요. 메이리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녀가 기다리던 순간이 온 거였죠. 그녀는 그들에게 다가가며 두 팔을 벌리면서 마치 오랜 팬들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관광객이 한 말은 메이리의 희망을 산산이 부수고 말았어요. 어머, 저 여자 진짜 그 유명한 한국 여배우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 이름이 뭐더라? 메이리의 표정이 즉각적으로 바뀌는 게 보였어요.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 자리에 남은 건 충격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 그리고 순수한 분노였어요. 저 한국인 아니에요. 메이리는 소리쳤고 그녀의 목소리는 거리를 울렸어요. 저는 중국인이에요. 저는 메이리라고요. 어떻게 감히 저를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요? 관광객들은 뒷걸음질치며 겁에 질린 듯 했어요. 거리의 사람들은 발길을 멈추고 바라보고 있었고 몇몇은 핸드폰을 꺼내어 그 장면을 찍기 시작했어요. 이건 진짜 큰일이었어요. 정말 큰일이었어요. 저는 메이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다가가려고 했지만 그녀는 이미 이성을 잃었어요.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고 영어와 중국어를 섞어가며 말했어요. 그녀의 얼굴은 화와 굴욕감으로 붉게 변해 있었어요. 결국 매니저와 제가 그녀를 간신히 끌어내서 호텔로 데려갔어요. 그때쯤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온라인에 영상을 올리는 게 보였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메이리의 방으로 올라가는 동안 정적만이 가득했어요. 메이리는 구석에 서서 어깨를 들썩이며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매니저는 패배한 듯한 표정이었고 그 전에 낙관적인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요? 저는 막막했어요. 이건 제가 기대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행사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유명인의 붕괴를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아니면 아예 수습이 가능하기나 할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저는 호텔 로비에 서서 메이리의 매니저가 저를 지나쳐 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의 얼굴은 걱정으로 굳어 있었죠. 지난 며칠은 정말 엉망이었어요. 메이리가 서울거리에서 감정이 폭발한 사건이 뉴스에 도배됐거든요. 이렇게 모든 게 빠르게 무너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에밀리, 대부분의 행사를 취소할 거야. 제 동료인 한나가 다가오며 말했어요. 메이리가 방에서 나가려 하지 않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도감과 실망이 뒤섞인 기분이었죠.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끝나서 다행이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실패한 것 같아 씁쓸했어요. 제가 여기까지 한국에 온 게 다 이것 때문이었나 싶었죠. 방으로 돌아가던 길에 저는 몇몇 현지 스태프들이 모여서 작은 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 봤어요. 그중 한 명, 지수라는 젊은 여자가 저와 눈을 마주치며 동정 어린 미소를 지어줬어요. 에밀리, 그녀가 저를 불렀어요. 시간이 남으시면 서울을 좀 둘러보세요. 볼 게 정말 많아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우리 프로젝트가 망가졌는데 관광을 하는 게 맞나 싶었죠. 하지만 달리할 것도 없었어요. 어디 가면 좋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인천 근처에 있는 월미도를 가보세요. 바닷가를 따라 달리는 바다열차도 있어요. 정말 아름답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으로 가는 기차에 타고 있었어요. 도시 풍경이 바다의 모습으로 바뀌면서 기분이 조금씩 좋아지는 걸 느꼈죠. 이번 여행이 완전히 망한 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월미도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의 평화로움에 감탄했어요. 서울의 바쁜 거리와는 완전히 달랐죠. 공기에는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났고 머리 위로 갈매기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해안가를 따라 달리는 귀여운 바다열차에 올라탔어요.
열차가 출발하자 저는 창문에 얼굴을 대고 바깥 풍경을 바라봤어요. 끝없이 펼쳐진 바다, 그리고 그 바다가 하늘과 맞닿는 수평선까지의 푸른빛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제 옆에 앉아있던 한 할아버지가 제 감탄하는 모습을 보시고선 부러진 영어로 말을 걸어오셨어요. 월미도 처음인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아름다워요. 할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웃으셨어요. 월미도 한국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인천 상륙작전 알아요? 저는 호기심에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는 반짝이는 눈으로 한국 전쟁 때 유엔군이 이곳에서 기습 작전을 펼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어요. 그가 설명하는 작전이 어떻게 전쟁의 흐름을 뒤바꿨는지 정말 흥미로웠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할아버지가 엄숙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한국이 구원받았죠. 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경외감에 사로잡혔어요. 이렇게 작은 관광열차에 앉아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순간에 대해 배우고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메이리가 단지 길거리에서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고, 호텔 방에서 토라져 있는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사소하게 느껴졌어요. 열차가 종착지에 도착하자 저는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할아버지는 제 손을 가볍게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을 즐기세요. 여기는 귀 기울이면 들을 이야기가 많아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월미도를 둘러봤어요. 해변을 따라 걸으며 조개 껍데기를 주웠고 모래사장에서 가족들이 노는 모습을 구경했어요. 길거리 음식을 파는 상인들에게서 처음 먹어보는 음식도 시도해봤는데 한 입 먹을 때마다 새로운 맛이 터져 나왔어요. 해가 질 무렵 저는 해변의 한적한 곳에 앉았어요. 무릎을 끌어안고 하늘이 파란색에서 분홍색 그리고 주황색으로 변하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 아름다움에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그 자리에 앉아 저는 한국에 온 후로 벌어진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메이리의 방문은 정말 엉망이었어요. 하지만 이 나라가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유명인을 알아보는 그런 것 말이에요. 아니었어요. 한국은 그 이상이었죠. 지수가 저에게 추천해준 그 친절함, 할아버지가 자신의 나라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주셨던 그 모습, 그리고 그 맛있는 음식들과 아름다운 풍경, 제가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 그게 진짜였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 앱을 열었어요. 한국에서 보고 싶은 곳과 하고 싶은 일들을 적기 시작했죠. 서울의 궁궐들, 전통시장들, 그리고 DMZ로의 여행도 생각했어요. 다시 설레는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엄청난 모험의 시작에 서 있는 것처럼요. 기차역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어요. 뭔가 더 가벼워진 느낌이었죠. 저는 처음에 메이리의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곳에서 발견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메이리가 필사적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했던 걸 생각했어요. 그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중요성을 억지로 각인시키려 했죠. 하지만 진정한 연결, 진정한 이해는 강요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호기심과 열린 마음, 그리고 존중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새로운 눈으로 바깥 풍경을 바라봤어요. 저는 이제 단순히 셀럽의 일정을 관리하러 온 방문객이 아니었어요. 이 나라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싶어하는 여행자가 되었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남은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내겠다고요. 탐험하고 배우고 사람들과 교감하겠다고요. 그러다 보면 아마 한국이 왜 이렇게 특별한 나라로 여겨지는지 조금은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기차가 역에 도착하고 저는 분주한 도시 속으로 걸어 나갔어요. 한국에 온 이후로 처음으로 내가 있는 이곳이 정말 좋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번 여행은 계획대로 흘러가진 않았지만 어쩌면 그게 괜찮을지도 몰라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여정이 가장 좋은 여정일 때도 있잖아요. 월미도에서의 놀라운 여행 이후 저한테 새로운 에너지가 생겼어요. 이제 더 많은 한국을 탐험하고 싶어졌어요. 메이리의 방문으로 인한 혼란도 이제 멀게만 느껴졌고 저는 여기서 시간을 최대한 즐기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살짝 떠오르면서 하늘은 예쁜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챙겨 밖으로 나갔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현지 시장이었어요. 시장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길가에는 색색의 과일과 채소, 그리고 제가 본 적도 없는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공기에는 신선한 빵과 향신료 냄새가 가득했어요.
한 할머니가 커다란 철판 위에서 얇은 팬케이크 같은 걸 능숙하게 뒤집고 계셨어요. 옆에 있던 상인이 웃으며 저한테 말해줬어요. 호떡이에요. 달콤한 팬케이크예요. 정말 맛있어요. 저도 하나 샀는데 어머나. 한 입 베어 물자 따뜻하고 달콤한 속이 입안에서 흐르더라고요. 너무 맛있었어요. 이걸 집에 돌아가면 꼭 배워서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기분이었어요. 매번 새로운 것들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큰 항아리들에 담긴 김치 더미, 줄에 걸린 말린 생선, 이름도 모르는 신선한 채소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가장 좋은 건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다는 거였어요. 제가 한국어를 못해도 사람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줬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음식을 맛보라고 주시기도 했어요. 시장을 돌아본 후 저는 근처의 사찰에 가보기로 했어요. 정말 놀라운 대조였어요. 시장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이렇게 고요하고 평온한 곳이 있다니요. 사찰의 정원은 오래된 나무들과 잘 가꿔진 정원으로 아름다웠어요. 사람들은 향을 피우고 조용히 기도하며 머리를 숙이고 있었어요. 공기는 정말 다르게 느껴졌어요. 차분하고 평온했죠. 저는 벤치에 앉아서 그 모든 걸 감상했어요. 옆에는 한 할아버지가 앉으셔서 말을 걸었어요. 제가 그분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할아버지의 친절한 눈빛과 부드러운 몸짓에서 환영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는 편안한 침묵 속에서 세상을 함께 바라봤어요. 점심으로는 골목에 숨겨진 작은 식당을 찾았어요. 장미빛 뺨을 가진 활기찬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분은 영어를 못하고 저도 한국어를 못했지만 우리는 몸짓과 미소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아주머니는 국이 끓는 그릇, 채소가 담긴 접시, 그리고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는 무언가를 내오셨어요. 그때 저는 고추장을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 매콤한 빨간 고추장이 앞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 소스는 모든 음식에 딱 어울렸어요. 저는 아마 우스꽝스러워 보였을 거예요. 눈물 흘리고 코가 빨개졌는데도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주인 아주머니는 제 반응에 웃으시면서 계속 제 물잔을 채워주셨어요. 오후에는 서울의 여러 공원 중 하나에서 오랜 산책을 했어요. 가족들은 돗자리를 펴고 소풍을 즐기고 있었고 아이들은 연을 날리고 있었어요. 나이 든 부부는 손을 잡고 천천히 걷고 있었죠. 저는 작은 연못 옆에 앉아 거북이들이 바위 위에서 일광욕을 하는 걸 지켜봤어요. 그때 10대들이 저한테 프리스비 게임에 같이 하자고 초대해줬어요. 저는 정말 형편없었지만 다들 같이 웃으며 즐거워했어요. 저녁이 되자 도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어요. 네온사인이 거리를 밝혔고 음악과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저는 길거리 음식 골목을 찾아서 먹을 수 있는 모든 걸 먹어봤어요. 떡볶이, 오뎅,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게 된 건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이었어요. 바삭바삭하고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그 맛은 정말 잊을 수 없었어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호텔 옥상에서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들을 내려다봤어요. 메이리가 아직도 방 안에 틀어박혀 있다는 생각이 들자 조금 슬퍼졌어요. 그녀는 이렇게 멀리까지 왔지만 이곳에 진짜 마법을 놓치고 있었거든요. 이번 여행에서 저는 중요한 걸 배웠어요. 진정한 문화 이해는 유명해지거나 특별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고 언어가 다르더라도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이라는 걸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언젠가 꼭 다시 한국에 돌아오겠다고요. 아직 탐험할 곳도 많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많고 먹어야 할 음식도 너무 많으니까요. 비록 여기 머문 시간은 짧았지만 저한테 큰 변화를 가져다 줬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잠에 들었고 활기찬 시장, 평온한 사찰, 그리고 고추장의 맛을 꿈꿨어요. 한국은 제 마음속 한 부분을 가져갔고 저는 다시 돌아갈 날을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요.